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5%, 그리고 코스닥은 1.83%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 마감한 것은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군대를 보내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중재로 러시아와 미국이 만나서 합의를 하니까, 협상을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뭐 그런 기대는 물 건너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걱정해야 될 게, 이 전쟁이 국지전으로 끝날 건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갈 건가, 또 그리고 뭐 유럽연합, 뭐 영국, 또 미국 이런 국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좀 더 큰 전쟁으로 확진이 될 건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이 되면은, 자, 우리나라 높은 분들은 걱정이 많죠. 사실 우리나라 그 높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입 대기업들도 아마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환율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달러가 우리 한국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급격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이 환율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심을 할 수밖에 없죠. 또 막상 당사자인 기업들조차도 이 환율을 보고서 물건을 갖다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 막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도 또 대기업들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수출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바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유가가 됩니다. 유가하고 또 가스 가격이 되는데, 저렇게 지정학적 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 올랐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물가 상승 압력으로 또 작용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인상 압박이 되는 거고, 또 뭐 실제 금리가 오르고 물가 계속 오르면 또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거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런 지정학적 위기가 일어나는 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즐거운 국가들도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이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게 러시아이고요. 이게 미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이 되어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 붙습니다. 이렇게 막 시끄럽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가스 가격이 오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 이쪽에 전쟁 위험으로 시끄러우니까 러시아는 석유 가격이 올라서, 그리고 가스 가격이 올라서 돈 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2년 전에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 파산안이 많이 난리 났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연준에서 돈을 갖다가 무작위로 막 퍼붓잖아요. 또 채권까지 매입해서 파산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도 취했다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기름 받아서 돈 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지금 돈 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장기간 지속이 되면, 유가가 계속 또 오른다면 러시아는 돈 더 많이 벌고 미국도 돈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 단기간에 끝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직접 부딪히지만 않고 계속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가 되어서 가스와 석유 가격이 오를 수만 있다면 러시아는 그 떼돈 버는 거예요. 미국도 뭐 등달아 같이 돈 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황을 봐서 만약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게 장기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저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빨리 종료가 되는 게 좋고,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수출입 비중이 큰 국가들은 좋지 않을 겁니다. 뭐 중국도 안 좋겠죠. 중국도 수출입 비중이 크고 원자재 수입을 또 해야 되는데, 뭐 석유 가격, 가스 가격이 저렇게 오르게 되면 중국도 이 전쟁 아마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전쟁 빨리 끝내라고 압박을 가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참 이 러시아와 미국이 돈 버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이걸 보면서 야, 지금 국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최대 피해국은 뭐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이 강대국 러시아, 미국이고 끝내는 것도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갔기 때문에 러시아가 시작했고 러시아가 끝낼 수가 있죠. 저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뭡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되고 약소국은 막 이래저렇게 뺨매대기 맞고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일단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있겠다. 그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래 적어놨죠. 전쟁이라고 해서 참 웃기는 일인데, 안타까운 일인데, 이 돈이 개입이 돼가지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돈 버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방법이 없죠. 오늘 만약에 저 정도인데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크다 그러면은 폭락을 했겠죠. 그 정도 수준 아닌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돈 버는 쪽으로 하다가 러시아가 뭐 일부 뭐 독립국으로 인정한 2개 정도 우크라이나 일부 땅 묻고 옛날에 크림 반도처럼 이렇게 끝나는 게 좋겠나 싶기도 한데, 참,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미안한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튼, 이 전쟁이 좀 웃기지만은, 이 새끼들 다 돈벌이 한다고 그 지랄을 하고 있더라. 이런 생각도 좀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석유 수출 기업, 뭐, 에소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석유 관련 업체들 있죠? 그 주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그리고 저거 돈 벌고 나면 또 다른 거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면전으로 가서 뭐 3차 세계대전으로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보면은 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뭐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은 그렇지 않죠. 저게 정말로 심각한 사건이었다면 이 정도로 끝나겠어요? 이 정도 매도로 끝나겠습니까? 공매도에서 난리 나버리죠. 그 정도까지는 아직 심각하게 시장에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부 법정들 돈이 좀 들어왔는데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2종목밖에 없어요. 살펴보면은 자, 인터파크는 지금 현재 들어가기 좀 곤란하죠.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단기간에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콜마 뿐만이 아니라 이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지금은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고 좀 더 있다가 좀 정리되면은 좀 조정이 되거나 그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별 종목이 없더라 이 말이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요 2종목은 일단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되고 요 종목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들어갈 필요는 없고 요 숫자가 좀 남았긴 남았어요. 좀 더 지켜보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일단 등록만 해두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뭐 일어나 버렸고 이왕 일어난 거 빨리 좀 대충 정리되고 인명피해가 최소화돼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말씀들처럼 돈벌이가 개입돼 있어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심각한 뭐 그런 상황으로 일단 안 간다 생각하는데 또 장기전으로는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지켜보면서 또 시장 변동이 갑작스럽게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평상시 늘 하던 대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형편되는 대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게 좋겠고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좀 더 관망하는 게 좋겠고 또 저런 걸 보면서 다짐을 해야죠.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저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런 서러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 애들이 묻더라고.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 우크라이나나 다른 나라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하나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맞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일본 제국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물론 국지적으로 이긴 적도 있고 뭐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 결과적으로 일본 제국에 맞서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온갖 천대로 다 봤다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 실패가 됐잖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어나서 일본 제국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부지리로 지금 독립이 됐고, 그것도 북한 반, 남한 반 나뉘어서 이 공산당,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 국가들이 반반 나눠 가져서 우리한테 뭐 주권을 주긴 줬지만은 이렇게 분단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적고라지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국력이 있어야 되겠다. 국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